성공하기 위한 노하우가 분명한데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일본 컨설턴트 간다 마사노리의 말입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설턴트 중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CEO들에게 그가 전파한 성공 노하우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뚜렷한 목표 설정입니다. 우선 마사노리는 꿈과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꿈은 물론 멋진 겁니다. 평생을 걸려 도전해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꿈은 자칫 먼 미래에나 가능한 추상적인 상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카네기홀에서 영어로 연설한다던가 뉴욕 현대미술관에 걸릴 수 있는 작품을 그리겠다는 식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지만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사노리는 가슴속에는 꿈을 품되 도달할 수 있는 목표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통 1년, 길어도 3년 안에 실현할 수 있는 목표, 그 목표의 성취가 곧 꿈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이를테면 6개월 안에 원서 30권 독파, 석 달 안으로 몇 점의 작품 완성처럼 말입니다. 우리 뇌는 마치 검색 엔진과 같아서 검색창에 단어를 써놓으면 그것을 찾기 위해 인터넷의 바다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읍니다. 원하는 자료를 정확히 찾고 싶은 사람은 되도록 명확하게 검색어를 입력해야 하지요.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모호한 목표를 설정하면 애매모호한 결과를 얻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뚜렷한 목표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머릿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365 공비타민 꿈을 뚜렷한 목표로 바꿔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파란 펜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책이죠. 파란 펜 공부법. 저도 궁금해서 이 책을 구해보았는데 사실 책을 받아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책이 훨씬 작아요. 거의 정석의 예전에 유제풀이집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수준이랄까? 하여간 진짜 작습니다. 만약에 이 책에 있는 텍스트들을 전부 글자 포인트 10으로 해서 A4 용지에 담아놓으면은 정말 한 10장, 15장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주는 말씀들을 들으시면은 파란펜 공법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들으시게 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도 관심이 여전히 있으시면은 그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적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파란펜 공부법은요, 저자 아이카와 히데키라는 분이 만드신 거랍니다. 일본에 있는 와세다 학원의 창립자이자 지금은 거대 기업의 이제 CEO신데요. 그분이 1979년에 와세다 학원이라는 거를 처음 만든 다음에 대입 입시 학원이었겠죠. 근데 똑같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 말고 공부법으로서 활용해보라고 조언한 방법이 바로 이 파란펜 공부법이랍니다. 근데 이 학원도 엄청 잘 됐고 그러다 보니 파란펜 공부법을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파란펜 공부법이라는 책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원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은 간략히 이래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원을 창립한 1979년만 해도 일본은 재수생 전성시대였습니다. 와세다나 게이오 같은 명문대학 합격자 대다수를 재수생이 차지했습니다. 학교 동아리나 행사 등에 참석하고 활동하다 보면 고등학교 3년으로는 무리다. 1년 더 재수생 신분으로 입시 공부에 열중해 대학에 합격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상식으로 간주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풍조 속에서도 와세다 학원은 학교 생활과 입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생활을 완수해내는 동시에 대학에도 현역으로 합격한다 라는 신념으로 탄생한 일본 최초의 현역 합격 전문 학원입니다. 글쎄요, 일본에는 197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도 훨씬 더 전인데 그랬던 시기도 있었나 보네요. 고등학교 3년은 3년대로 다니고 또다시 재수를 1년 정도 본격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명문대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나 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재수든지 삼수든지 그런 기간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생에서 겪는 나름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실패라고 할까요? 그런 시기잖아요. 무척 외롭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데 35년 전에 일본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재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런 시기에 이 저자분이 처음으로 대학 현역 합격 전문 학원이라는 것을 간판으로 내걸었으니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그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조언한 방법이 파란펜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특별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자조차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파란펜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사소합니다. 파랑이라는 색은 안정감을 준다. 마음이 안정되면 집중력도 향상될 것이다. 그러니 이 색으로 써보면 어떨까? 그런 발상을 계기로 파란펜 공부법을 고안하였고 학원생들에게 파란펜을 쓰도록 권했습니다. 그 후로 더는 우리가 따로 파란펜 공부법을 퍼뜨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학원생들 사이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삽시간에 입소문이 엄청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공부법을 고안할 당시에는 이 정도로 성과가 나타날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하게 시작된 것이 아닌 파란펜 공부법,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요만 말씀드리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파란펜으로 쓰라는 거예요. 무엇을 쓰느냐?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파란펜 암기법. 두 번째, 무작정 쓰기 필기법.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둘 다 그냥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펜 암기법이란, 파란펜 암기법은 이름 그대로 노트에 파란펜으로 암기하고 싶은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파란펜 암기법은 매우 단순해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는 단 두 가지입니다. 파란펜, 그리고 A4 사이즈 노트. 이게 전부입니다. 파란펜 암기법을 계속하다 보면 기억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뇌에 마법이 걸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법이란 바로 의욕의 마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부가 좋다는 분을 드물 겁니다. 혹시 당신은 노력이 괴롭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파란펜으로 적는 것만으로 점점 의욕이 샘솟는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전까지 질색하던 과목을 좋아하게 됐다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무작정 쓰기 필기법이란, 듣고 본 것을 모두 적어라가 기본인 필기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파란펜 암기법도 외우고 싶은 내용을 모두 적는 것이므로 무작정 쓰기 필기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적는다. 언뜻 듣기에는 단순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를 의식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평소 필기 방식이 근본부터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저 습관적으로 필기를 하던 분은 반드시 내일 하루는 의식해서 무엇이든 적는다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이런 이야기예요. 공부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당장 그것들을 파란 펜을 활용해서 A4 사이즈 노트에 써라 이겁니다. 언제까지? 외워질 때까지. 그냥 계속 쓰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지고 저절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파란펜 공부법의 요지입니다. 책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이길 유일한 방법, 그것은 파란펜 공부법이라고 아주 강렬한 파란색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파란펜 공부법의 개요 부분을 읽으면서 세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첫째, 왜 펜으로 쓰느냐? 둘째, 그러면 왜 파란색이냐? 셋째, 다 쓰자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텐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펜으로 쓰는 공부법이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장 행동에 옮길 수 있어서 효과를 느끼기 쉽다. 파란펜 암기법은 필기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시작하자, 지금 당장 하자라고 마음먹기가 수월한 공부법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암기하고 싶은 내용을 파란펜으로 반복해서 적기만 하면 되니까요. 보통은 공부법의 개요와 효과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실제 행동에 옮길 겁니다. 그러나 파란펜 암기법은 일단 시작하고 나서 하다 보면 금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효과를 느끼면 더욱더 해보자라는 의욕이 샘솟기 마련입니다. 행동이 의욕을 만든다라는 주장은 오래전에 제임스 랑게의 이론을 통해 검증됐습니다. 슬프니까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프다라는 것이 이 이론이 표상하는 내용입니다. 제임스 랑게의 이론은 의욕이 생기니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니까 의욕이 생긴다라는 사고방식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행위에 언제든 마음 편하게 돌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파란펜 암기법입니다. 요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끄적끄적거려서 무언가를 쓰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일단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쓰다 보면은 공부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에서 강조한 거는 보거나 들은 것보다 자기가 직접 써본 거가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나중에 끄집어내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러 재현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누구나 다 한두 번씩 이상 해본 방법입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 옛날에 왜 손으로 써가면서 많이 외웠잖아요. 그냥 그겁니다. 써보면은 더 잘 외워진다. 그리고 나중에 끄집어내기 쉽다.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파란색인가? 책에서는요, 파란색을 사용하면 기억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기억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파란펜 효과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역시 진정 효과입니다. 인간 행동이 뇌의 어떠한 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행동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파랑이라는 색깔은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진정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영국 북부 글래스고에 위치한 쇼핑가이자 활락가인 뷰캐넌 스트리트의 가로등을 오렌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면서 범죄 발생률이 격감했습니다. 이 기사가 일본에 보도된 후 2005년에 나라시에서 최초로 파란색 가로등을 도입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범죄 건수가 21,365건에서 2007년 18,299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즈오카 현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16곳이 파란색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인간이 파란색을 보면 뇌의 시상 하부가 자극을 받아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의 경우 흥분작용을 하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파란색을 보면 빨간색에 비해 맥박수가 20회가량 줄어든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2012년 니혼 텔레비전의 뉴스 프로그램 집에서는 파란 펜을 쓰면 암기력이 높아진다라는 이른바 도시 전설을 검증하는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파란 펜을 쓰면 암기력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는 소문에 실제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명의 학생이 실제로 그 소문을 듣고 파란색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에 따라 파랑, 검정, 빨간색 펜으로 각각 알파벳 20자를 써서 1분 안에 얼마나 많이 외울 수 있을지를 실험했습니다. 그러자 무려 70%의 피실험자가 파란 펜을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이 외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는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쓰는 검정색이나 그런 것보다 파란색 펜이 우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암기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 TV 프로그램에서 실험 대상으로 한 학생들 숫자가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파란색 펜이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죠. 그러므로 파란색 펜을 쓰면은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의문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쓰다 보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텐데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과연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책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쓰다 보면 중요한 내용만 골라내는 능력이 저절로 향상된다. 그것을 여기서는 편집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중요한 내용만 써야지 라고 애초에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다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쓰다 보면은 저절로 중요한 내용만 골라 쓰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골라내는 스킬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악센트가 있다든지 하지만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요령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여간 다 써야 된다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저절로 중요한 내용만 골라지게 된다. 그 중요한 내용을 골라내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실력이다. 라는 것이 세 번째 의문에 대한 이 책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요. 파란펜 공부법에서 나름 흥미가 가는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필기를 할 때 공부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같이 적으라고 합니다. 노트 여백 같은 데다가요. 이를테면은 그 당시 선생님이 했던 농담을 적는다든지 바깥의 창밖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어떤 감상이 있다면 그런 걸 적는다든지 문득 어떤 영화가 보고 싶어졌다든가 어느 대학이 가고 싶어졌다든가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것들을 옆에다 같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끄적끄적 쓰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그 상황을 쓴 부분을 읽을 때 그 상황이 한꺼번에 통째로 기억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있었던 당시의 공부 내용도 훨씬 더 잘 재현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나름 일리가 있는 방법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요, 노트 여백 같은데 그 순간에 특별한 일이라든지 선생님의 유머라든지 그런 거를 적다 보면은 그 노트 필기를 하던 순간 자체가 생생하게 기억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공부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 있었던 상황도 조금씩 같이 적어라 는 첫 번째 조언, 제법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 쓴 펜과 노트를 버리지 말아라입니다. 어떤 펜을 써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이 책에선 얘기했어요. 되게 명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펜의 브랜드까지 추천을 해줬어요. 원칙적으로는 파란색 볼펜이 아니라 파란색 젤로펜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펜의 몸통 부분이 투명하게 되는 것이 좋다. 왜냐? 파란색 잉크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추천한 거는요, 미쯔비시 연필의 유니볼 시그노라는 제품인데요. 뭐 꼭 그거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나와 있는 펜이기도 해요. 책 표지에 아예 그 펜을 박아 넣었는데 이게 일본 펜이라서 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필기를 하기 위해서 동아연필에서 유노크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젤로펜이고요. 펜의 가격이 700원인가 8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 펜을 쓰고 펜 안에 그 리필 심 있잖아요. 리필 심만 잔뜩 사다가 바꿔가면서 썼거든요. 그 펜이요,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훨씬 더 좋은 펜을 쓰자면은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몇천 원씩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렴하게 동아에서 유노크 젤로펜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 파란펜 공부법을 따라 하시려면은요, 그냥 손에 맞는 그리고 가격 대비 적당한 펜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책에서는요,
그 다 쓴 파란 펜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고 합니다. 어떤 상자 같은 데에 펜을 모아두면은 나중에 그 펜을 보면서 뿌듯해 한다는 거죠. 이 책의 조언대로라면 저같이 리필심을 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매번 펜을 사서 꼬박꼬박 모아둬야 그 쓰레기의 부피가 늘어날수록 성취감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노트 말씀도 드릴게요. 여기는 A4 사이즈 크기의 노트를 쓰라고 했는데 노트는 한 권만 쓰면 된답니다. 과목별로 다른 노트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한 권에다 계속 주야장천 이어서 쓰고 그 노트도 버리지 말고 차곡차곡 박스 안에다가 모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목별로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노트가 빨리 소모되지 않아요. 소모된 펜과 소모된 노트가 가득가득 쌓여있는 것을 봐야 와, 내가 이만큼 했구나 라고 스스로 뿌듯해할 테니까 노트는 한 권에다가 몰아쓰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와세다 학원에서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이라는데 영어, 단어, 도장이랍니다. 도장이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권도 도장, 검도 도장 할 때 그 도장입니다. 영어 단어 도장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비법은 시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공부 목표 달성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5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5분만 있으면 이렇게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와세다 학원의 특별 커리큘럼 영어, 단어, 도장이 그 예시입니다. 매주 교실에 모여 사범의 구령, 준비, 시작에 맞춰서 타임지의 영문 기사를 소리내어 읽으며 5분간 30개의 단어를 암기합니다. 강의 시간은 총 80분, 일본어는 1절 사용하지 않음, 그야말로 진검승부입니다. 학원생들은 5분 안에 반드시 단어 30개를 암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강의에 임합니다. 여러분도 꼭 5분 안에 한 단락을 암기하겠다, 10분 안에 자료 10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겠다처럼 짧은 시간 안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임해 보십시오. 항상 5분, 10분 같은 시간을 정해 집중하면 5분의 길이는 이 정도, 10분의 길이는 이 정도 같은 시간 감각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 역에서 전철을 기다릴 때도 5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5분만 있으면 이렇게나 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입니다. 짧은 틈새 시간이 전부 귀중한 공부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틈새 시간을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당신이 어떤 인생을 보낼지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이 파란펜 공부법에 나오는 내용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듣고 파란펜 공부법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 파란펜 공부법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란펜 공부법은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법이라기보다는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고 또한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외워질 때까지 쓰기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라는 것이 파란펜 공부법이니까요. 이게 외워질 때까지 쓰기만 하면 오케이라는 말은 사실 외워질 때까지 읽기만 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외워질 때까지 책을 붙잡고 생각만 하면 오케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언제 설명드린 7번 읽기 공부법은 외워질 때까지 읽기만 하면 오케이에 해당되는 거겠죠. 결국 무한 반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 방법의 핵심은 반복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워질 때까지 반복할 수만 있으면 외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책 파란펜 공부법의 내용을 보면은 당장 누구나 파란펜을 손에 쥐면은 책 읽는 내용이 금방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마 엄청나게 손도 아프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요즘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옛날에 깜지라는 거 많이 썼거든요. 연습장을 새카맣게 써내는 거. 담임 선생님이 내주시는 숙제가 혹은 담임 선생님이 무언가를 안 해온 학생에 내주는 벌칙이 깜지 10장 써오기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깜지를 써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얼마나 손이 아프고 얼마나 팔이 떨어지는지요. 따라서 외워질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쓰라는 말이 아주 단순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무한 반복하면 외워진다는 말은 사실 비법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는 거. 두 번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파란펜 공부법을 적용하지 못할 곳이 좀 많이 있어요. 이 공부법은 암기 과목에는 매우 유리한 방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적용하기에 좋지요. 그러나 이를테면 수학이라든지 고전을 읽으면서 생각을 계속하는 거라든지 논술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목에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파란펜 공부법이 어마어마하게 보여도 이것이 모든 공부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공부법은 아니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미리 인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파란펜 공부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본 이유, 이 파란펜 공부법의 의의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든 거는 공부하는 과목 자체가 아닙니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거나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리저리 움직일 때 그것들을 딱 그만두고 책상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바로 그것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죠. 이 파란펜 공부법은요, 공부하기 싫어질 때 억지로라도 일단 쓰는 습관을 들이면 당장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책의 저자도 이야기했듯이 공부가 하고 싶어서 공부라는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행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의욕이 솟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파란펜 공부법의 의의는 바로 그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하지만 안 외워도 좋으니 일단 쓰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임하면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의욕이 솟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가 잘 되고 외워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공부를 잘하는 최고의 비결이 반복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시동을 걸어서 책상에 앉히고 계속 반복하게 만들 것이냐, 다 외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하게 만들 것이냐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 파란펜 공부법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파란펜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겠다, 내 손목이 남들보다 좀 튼튼한 것 같다, 혹은 나도 빈 상자에 하나 가득 파란 펜과 노트를 쌓아서 무언가 뿌듯한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다 라는 분이 있으면은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공부하기 싫은 상태에서 공부하고 싶어지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적합한 선물,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한 권씩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여러분들 모두 따뜻한 봄을 한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